네, 오늘은 주제가 좀 AI 코딩, 또 바이브 코딩, 또 그러면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이런 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좀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실제적인 사례를 또 커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이제 보시면은 일단 이 AI 코딩, 뭐 바이브 코딩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생성형 AI들이 우리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뭐 미드전이라든지 이러한 그 이미지 생성들이 많이 영향을 이제 끼쳤었는데 아니면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제 기획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했었죠. 근데 이제 개발 영역 같은 경우들 또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언어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환경으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코드 생성, 이제 분석, 이제 수정,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미지나 특별히 이제 UX UI 디자인 같은 경우하고 보다도 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미지 생성은 어쨌든 단순 이미지만 나오지만 디자인 결과를 만드는 데까지는 많은 작업이 좀 필요하고 특별히 UX UI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많은 또 앞단의 리서치랑 뭐 기획, 또 설계, 평가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는 기본적으로 결과물 자체가 다 이렇게 언어로 이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AI가 미치는 영향이 이제 훨씬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개발자들도 이제 주니어는 좀 적게 뽑고 네, 시니어 개발자들이 AI를 써서 개발을 하게 되는 환경으로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와 이제 파장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제 바이브가 이제 느낌, 뭐 스타일, 뭐 이런 어감이잖아요. 이제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조금 비개발자들 대상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개발을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연어로 AI한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원하는 결과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바이브 코딩보다는 결국엔 좀 AI 코딩, 네,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AI라고 하는 이런 도구로 디자이너의 어떤 역할과 어떤 역량이 확장돼 가고 있는 그런 시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풀스택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 뭐 범용적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풀스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개발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쓰던 이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개발할 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좀 앞단에 UI에서 보여지는 쪽들, 백엔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 뒤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작업들을 나눠서 작업하는데 그 하는 역할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요 두 영역을 보통 나눠서 개발자분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 디자이너들도 이제 디자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발에 대한 영역도 일부 함께 AI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이 풀스택 디자이너로서의 좀 역할을 AI 때문에 증강돼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도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리서치를 하는 뭐 작업들, 뭐 UI 디자인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프론트 엔드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이제 부분들 있지만 이제 이것도 또 넘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러한 영역들까지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괄하고 사실 뭐 백엔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자꾸 이렇게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UX UI 디자이너에서 이 프로덕트 디자이너 시대로 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를 우리가 어떻게 기획하고 특별히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빠르게 MVP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 건가 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이제 점점 이 프로덕트 디자이너 역할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가치를 가진 프로덕트를 만들 건가가 점점 중요해진 시대로 왔고 특별히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갖춰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이렇게 AI 코딩과 바이브 코딩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MVP를 빠르게 구현해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회사들은 이제 소규모 인원으로서 운영을 하고 소규모 인원으로서 이제 점차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개인들이 역량이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면서 깊은 하나의 어떤 전문성은 당연히 다 필요하죠. 개발 전문적인 분들, UX가 전문인 분들, 또 기획이 전문인 분들은 필요하지만 그러한 영역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겹쳐져 가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디까지 이제 겹쳐져서
나중에 진짜 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웹사이트 엄청 퀄리티 높은 게 뚝딱 나오고 뭐 이런 시대가 언젠가는 뭐 한 5년, 10년 뒤에 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적 시점에서는 네, 이런 방식에서 저희가 디자인과 이제 개발에 대한 영역들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역량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우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이브 코딩, AI 코딩이 되면서 이 프로덕트 디자이너들도 좀 이렇게 어떤 역량이나 역할들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어떤 개발자한테 많이 의존했다면은 이제는 스스로 AI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빠르게 이런 프로타입을 이제 구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졌고, 기획이나 이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개발자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 딱 생각나면은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해서 팀들이 같이 협업으로 바로 만들어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이 어떤 회사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피그마는 이제 피그잼 같은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도비 같은 경우도 파이어플라이 이제 보드를 만들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보드를 또 생성을 했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믹스보드였나요? 믹스보드를 내놔서 거기서 협업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AI 시대가 되니까 속도가 이제 빨라진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긴밀한 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바이브 코딩이랑 AI 코딩도 같이 서로 다 영향이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좋고요. 이제는 뭐 코드를 우리가 뭐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이제 지식은 좀 필요하죠. 하지만 자연어 기반으로 요청해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게 됐고, 기존에는 좀 시각적인 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피그마나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AI 코드 생성기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빨리 해보고 그리고 또 사용자 피드백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점점점 우리가 가는 역할은 프로덕트 디자이너에서 좀 더 프로덕트 메이커의 역할이죠. 총괄적으로 어떤 디자인, 어떤 우리가 제품 서비스를 만들 건가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역할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AI 코딩 또 커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드리는데요. AI 코딩에 우리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활용 가능한 도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클로우드 코드도 있고, 리플릿도 있고, 또 피그마 메이크도 있고, 로버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커서도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거 써도 사실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뭐 커서를 쓰는 거를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요.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제가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있군요. 네. 일단 클로우드 코드예요. 클로우드 코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클로우드가 이 모델이 굉장히 코드를 잘 짜주기 때문에 이걸 커서에서도 이제 쓸 수는 있지만 모델 자체를 기본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클로우드 코드를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디자이너들이 약간 쓰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그 터미널을 실행시켜 가지고 터미널 창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로우드 코드는 처음 설치할 때부터 디자이너 분들은 약간 허들을 좀 느끼실 수밖에 없어서 개발자분들이 제일 많이 쓰긴 하지만 디자이너 분들이 클로우드 코드 쓰기가 조금은 허들이 있고 좀 불편한 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됩니다. 디자이너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거는 우선 이제 이런 그 리플릿 같은 도구들도 많이 쓰시죠. 리플릿 같은 도구들을 이제 사용하시면은 확실히 이제 좀 편리하게 이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작업 자체를 이제 쉽게 이제 만들어줘서 이제 언어 모델로 역시 조작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고, 이러한 화면들을 다 렌더링 해주면서 작업해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요즘에 뭐 많이 편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지금 뭐 피그마 이제 메이크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게 뭐 시각적으로 지금 화면을 이제 앱이랑 웹에 대한 화면들을 바로 만들어주지만 이 배경단에서는 얘가 지금 코드로 이걸 다 생성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 보니까 바이브 코딩, AI 코딩 방식으로 피그마에서도 화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러버블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역시 인터페이스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제공하는 것들은. 네, 여기서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뭐 러버블 같은 것들을 처음에 써보시면서 바이브 코딩을 익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작업하기가 좀 쉬워서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저거죠. 아무래도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이 AI 코딩, 바이브 코딩이라고 한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커서 같은 도구들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개발자 분들도 상당히 커서를 많이 쓰시고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AI 코딩 도구를 이렇게 차용할 때 이 커서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식들을 많이 지금 고려하고 실제 쓰시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커서 이제 같은 경우가 다른 여러 가지 이런 AI 그 코딩 도구들 툴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투자도 많이 받고 전 세계적으로 각각 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뭐 도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네, 커서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커서에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로우드 소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GPT 이제 모델이라든지 커서 자체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쓰실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도 네, 커서를 쓰는 게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다른 것들 쓰셔도 중요한 거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좀 체계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도 좀 같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와도 함께 계속 이 AI 시대에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디자이너들이 현대에 필요한 그 역량들을 키워나갈 건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개발에 대한 영역들, AI 코딩에 대한 영역들을 확충할 수 있게 AI 파워드 프로덕트 디자인 과정에서 특별히 이런 커선 AI 중심으로 AI 코딩과 바이브 코딩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시각적인 도구들 피그마나 이런 것들과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루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과 AI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 프로덕트를 아주 빠르게 제작해 볼 수 있는 형태로 교육 과정이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프롬프트 기반의 바이브 코딩으로 AI 퍼스트 UI 설계 능력을 여러분들 키워나가면서 점점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실전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내용들은 클라우드를 처음에 다뤄요. 클라우드가 이제 바이브 코딩을 이제 학습하시기 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바이브 코딩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커서를 세팅하는 것들과 이 커서 AI를 또 MCP로 이제 피그마 연동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 랜딩 페이지 그리고 또 실제 다양한 이런 그 예약 서비스라든지 심리 상담 서비스 UI 같은 것들을 작업해 보는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러한 그 AI 코딩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교육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 네, 이런 식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혼자 공부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하시면은 네,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